안녕하세요. 로그인텍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HF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하이 프리퀀시의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HF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은 왼쪽부터 FiO2, mean pressure, pressure amplitude, 앰플리튜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F는 frequency, 그리고 I 레이쇼가 있어서 다섯 가지 항목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요. FiO2 그리고 mean pressure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mean pressure 얼만큼의 평균적인 압력을 줄 것인가 기본값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고요. 앰플리튜드 같은 경우는 눌러주시면 mean pressure로부터 얼만큼의 진폭을 줄 건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평균 압력으로부터 더 크게 진폭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기본값으로 시작을 해보고요. 프리퀀시는 초당 얼마만큼의 초당 몇 번의 진폭을 줄 것인가. 그래서 초당 이제 예를 들어 10번이면은 10번 곱하기 60초 하면 600회가 되겠죠. 1분당 12번 하면은 1분당 720회의 진폭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폭을 주는 거고요. I 레이쇼는 1대1부터 1대3까지 1대1, 1대1.5, 1대2 그리고 1대3 사용하시려면 프리퀀시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사용하셔야 돼요. 프리퀀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대3 비율까지는 안 된다고 지금 리밋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 Never use an INO Low Flow Sensor라고 나오는데 이 마켓에서 나오는 INO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 사용하실 때 Low Flow Sensor 사용하면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기본값으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HF 모드가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프레셔 플로우 볼륨 웨이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팅한 값이 이쪽에 잘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리키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리키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리키지 만들어 보면은 리키지가 이런 식으로 뭐 40, 41, 68 이런 식으로 리키지가 있어도 따로 알람이 제대로 뜨지 않습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많으면 알람이 뭐 디스커넥트 됐다고 알람이 뜰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람이 잘 안 뜨기 때문에 리키지가 많으면 항상 리키지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kg당 얼마만큼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 타이달 볼륨은 여기 3.3ml가 들어가고 있는데 kg당 얼마큼 들어가냐가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가 바디웨이트를 1500g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2ml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가장 중요한 DCO2가 여기 있습니다. DCO2는 타이달 볼륨의 제곱 곱하기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삼각형 눌러주시면은 퀵 트렌드라고 해서 15분 동안의 DCO2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없는 부분은 인공호흡기가 스탠바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많이 보시는데 트렌드에서 많이 보시죠. 트렌드 한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DCO2가 아래쪽에 있는데 제가 올가나이즈 트렌드를 통해서 원하는 수치를 이런 식으로 위로 뺐습니다. 그래서 가장 DCO2가 위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시간부터 72시간 동안의 트렌드를 보실 수 있는데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DCO2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DCO2의 변화에 따라 실제적으로 ABJ-해서 CO2가 얼마큼 차고 있는지 빠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프레셔 라인 한번 빼볼게요. 프레셔 라인을 뺐다. 그러면 당연히 리키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뜨고 결국에 어떤 디스커넥트 된 곳이 있다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프레셔 라인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제로 특정 값이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Y 프레셔 데비에이션 즉 저희가 이 프레셔 센서랑 실제적으로 나오는 값이랑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언제 또 이런 알람이 많이 뜨냐면은 물이 차거나 이쪽으로 물이 차거나 어떤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프레셔 라인 안쪽을 비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센서를 한번 빼볼 텐데요. 플로우 센서를 빼게 되면은 플로우랑 볼륨이 아예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값들이 다 0이 나오면서 알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HF 모드 사용하시면 거의 반드시 이 플로우 센서를 사용을 해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네뷸라이저 약물이 플로우 센서 쪽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HF 모드 쓰실 때는 네뷸라이저를 안 하시거나 하시려면은 반드시 플로우 센서를 제거하고 네뷸라이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메뉴버라는 게 있는데 메뉴버에서 포즈 오실레이션 보겠습니다. 2초 정도 눌러주시면요. 앰플리튜드가 중단이 되고요. 민 프레셔만 유지가 되면서 최대 20초까지 멈춥니다. 이 기능은 어떤 처치해야 되거나 소리를 들어야 되거나 하는 조치가 필요하실 때 이 기능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20초가 끝내면 자동으로 시작되는데 리즘 눌려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HFO 모드 사용하시면 저항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HFO 전용 서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킷은 열선이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커서 저희가 원하는 민 프레셔나 P 앰플리튜드 이 프레셔가 환자에게 잘 전달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전용 서킷 쓰게 되면은 열선이 바깥으로 감긴 구조예요. 그래서 저항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래서 원하는 이 앰플리튜드가 잘 전달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자의 가슴 떨림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스트 무브먼트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또 사용하시다 보면은 물이 차거나 저항이 높아지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터를 사용하실 때 필터 히터가 있는데, 필터 히터를 사용하시면 익스퍼레이션 쪽에 물이 차는 것을 굉장히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인스퍼레이션 쪽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이제 수평으로 되게 되면은 이쪽에 응축수가 물이 차서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지금 한 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oscillation frequency가 inconsistent, 사실 저희가 앰플리튜드를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거고요. 이게 저항이 너무 높아지거나 뭔가 이렇게 막히거나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알람이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동작이 멈춥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떴던 알람을 기록하고 스크린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샷 보게 되면은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가 뜨면서 oscillation frequency, 진폭을 주는 게 inconsistent,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저항이 걸리거나 막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웨이 프레셔 하이나 oscillation frequency inconsistent라는 알람이 뜨게 되면은 환자에게 들어가는 것부터 나오는 데까지 어떤 저항이 많아졌거나 막힌 곳이 있거나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석션을 시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서킷 어떤 곳에 물이 많이 찼는지, 특히 NOA 사용하실 때 그 카세트 뒤쪽으로부터 에박 라인에 연결할 때 그쪽이 이제 너무 길거나 물이 또 많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잘 확인해서 처리해 주시면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은 HFO는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HFO에서 이제 P 앰플리튜드를 또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끔씩 앰플리튜드가 높여지지 않고 막히는 경우에는 이 민 프레셔로부터 8배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9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민 프레셔 수치도 높여가면서 앰플리튜드까지 높여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앰플리튜드 60으로 올렸더니 이 타이다 볼륨이 높다는 알람이 뜹니다. 그 이유는 여기 어퍼 리밋에 걸렸기 때문이죠. 알람을 풀어주시면은 알람은 나오지 않고요. 또 이제 만약에 앰플리튜드를 높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일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스케일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일을 변경해 주시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너무 커진 것을 작게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컨벤셔널에서는 자동으로 스케일이 변화하면서 얼마만큼의 파이팅이 있는지, 어떤 이런 플로우의 변화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위주로 봤다면, HF 모드에서는 이제 기존 것과 커졌을 때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혹시 환자에게 너무 많은 이제 그런 압력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앰플리튜드 다시 한번 줄여보겠고요. 이제는 모드에서 HFO 볼륨 타겟팅을 보겠습니다. 볼륨 타겟팅, 볼륨 개런티라고도 하고, 어쨌든 저희는 볼륨 타겟팅이라고 부르고요. 그 이유는 앰플리튜드를 직접 설정해 주기보다는 타이다 볼륨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타이다 볼륨을 세팅할 텐데, 타이다 볼륨 세팅하려고 했더니 빨간색으로 갑자기 나오네요. 그 이유가 만약 5.5라는 타이다 볼륨을 줬을 때 kg당 너무 높은 타이다 볼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낮춰 보겠습니다. 낮췄더니 이렇게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또 하얀색으로 되면서 적정한 타이다 볼륨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네요. 그래서 타이다 볼륨을 참 줬을 때 딱 kg당 2ml 주기 때문에 굉장히 적당합니다. 억셉을 눌러주시면 처음에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뜨는데 그 알람 범위를 조절할 거냐는 의미예요. 그래서 업데이트 알람 리밋 눌러주시면 알람 범위 조절하는 거고요. 이그노어 눌러주시면 지금 조절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그노어 하고요.
시작을 하면 타이다 볼륨을 3을 설정했기 때문에 3이라는 타이다 볼륨이 나오는데 이 3이라는 타이다 볼륨을 내기 위해서 앰플리튜드가 변화합니다. 그래서 타이다 볼륨 3에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한 4 정도로. 그러면 아직 변경 안 된 거고요. 앰플리튜드가 17 정도 나오는데 4를 내기 위해서 앰플리튜드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요. 점점 높아지는데 문제는 보시면은 알람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타이다 볼륨 4를 내려면 앰플리튜드를 계속 올려야 되는데 지금 어퍼 프레셔 리밋이 25입니다. 25보다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프레셔 앰플리튜드 리미티드 맥스, 즉 어퍼 프레셔 리밋을 넘어갔다는 이 알람이 뜨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어퍼 프레셔 리밋 때문에 알람이 뜬 거기 때문에 여기를 찍어 주시던가 아니면 알람 리밋을 찍어 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이 리밋을 조금 상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을 해서 사용을 해 주시면은 이제 30으로 제한이 풀려 가지고 조금 더 알람이 안 뜨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는 이 어퍼 프레셔 리밋 문제가 아니라 실제 환자 기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 잡았는데요. 살짝 잡으면 저항이 높아지니까 타이다 볼륨이 떨어지게 되고요. 떨어지니까는 앰플리튜드 이렇게 올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알람이 뜹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도가 이제 좁아지거나 막힌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타이다 볼륨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앰플리튜드가 떨어지면서 더 이상 알람은 안 울리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알고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 외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알람이 있는데 그 알람은 다른 동영상 및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